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자, 오늘 동형 모의고사 2회입니다. 2회. 동형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오늘 동형 모의고사 2회고 내일 쪽집게 백선 특강합니다. 일단 인원수와 상관없이 내일 특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100문제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는 출제 안 될 수 있습니다. 5개 지문이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오죠. 그래도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충분히 공인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원에도 이거 보니까 한 평균 4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점수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뭐가 틀리는지 그 취지를 해야지, 즉 답만 암기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대로는 출제 안 되니까. 자, 1번은 일단 정답은 3번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 5개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무등록이니까 등록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같은 거 못하죠. 어차피 무등록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자 행정질서벌, 질서벌은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대상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다 해서 X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죠. 자격증을 안 땄으니까 자격 취소 대상 아니고,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 아니고, 원래 업무 못하니까 업무정지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원은 과태료 받는 거 없습니다. 보조원. 단 보조원도 행정형벌 대상은 해당되죠. 보조원이 금지행위하면 징역벌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벌금을 행정형벌이라 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2번은 기출문제입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3가지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8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인데, 저당권도 중개상 권리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되고, 그걸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겁니다. 요약집 8페이지 메뉴에 있고요. 따라서 1번 맞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번은. 그 다음에 2번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저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는데요. 그래도 검사가 어쨌든 중개를 하긴 했잖아. 몇 건 하니까. 예, 몇 건은 했는데요. 그럼 그걸 딱 한 건만 한 게 아니고 지급적으로 몇 건 했다면 등록해야 되고, 등록 안 하고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는 쉽게, 이 말이죠.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 X, 객관적이라고 했죠.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즉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이건 판례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중개행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돈 떼먹고 가도 사장이 손해배상해야 되고,
사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중개행위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중개행위라는 말 없습니다. 주관적 X,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2명 개입되었습니다. 그 매수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매수측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에게 있습니다.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즉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동중개에 관여한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5번 맞습니다. 4번이고요. 기출문제입니다. 3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이 3번과 같이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 3번과 같이 출제된 게 무려 16문제였습니다. 박스형 문제. 그 실제 기출문제는 이게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처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자, 기억.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었는데요. 니은이 소위 권리금인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닌 이유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즉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니은, 디귿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니은, 권리금, 디귿,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소위 청약통장 같은 것입니다. 청약통장 이런 거는 거래를 하면 불법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개업공개사도 못하지만 일반인들도 중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1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9번, 30번에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소공,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데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X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4번이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5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답 1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 역시 기출문제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1번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중개업만 때문에 틀렸죠.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게 아니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 14조에는 보면 6가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6개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게 틀렸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틀렸고 4번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은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고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6번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번에 있는데 기출문제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이나 등록대장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암기 프린터 54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이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필요한 절차.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죠. 요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터 54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4번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일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자격 취소하면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이 맞고요. 5번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교육받고 나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 세계는. 따라서 틀린 것 답 3번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지도지사입니다. 7번 게시해야 될 것 등수사보자.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 보니까 이 5개 중에서 모든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니까 답은 뭡니까? 이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라고만 돼 있고 원본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러면 답은 뭡니까? 모든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X가 뭐 답이 뭐냐니까 X가 아니라 이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이건 등록증 원본, 여기는 원본이라는 말 안 적었다고요?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그 답이 뭐냐고요? 일단 5개 중에 모든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격증이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모든 개업공개사. 제가 낸 게 아니라 다른 출판사, 제가 전 출판사 문제 다 풀어봅니다. 전국에 있는 거 모든 출판사 거. 이게 많이 틀렸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예? 부칙개공은 등록을 하진 않는데 한글로 봅니다. 등록 한글로 보기 때문에 예,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 한글로 보고 등록증 받아가라고 연락 와요. 등록한 것으로 본 자. 안 했는데 한글로 본다고요?
옛날부터 했던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등록증 받아가라고 한 거예요. 옛날 허가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허가증에서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등록 안 했는데도 와서 받아가세요 하고 연락 와가지고 부칙개공도 등록증은 게시돼 있어요. 등록 한글로 보니까, 안 했는데 한글로 보니까 등록증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 신청은 못하죠. 단 부칙개공은. 예, 자, 그래서 7번에 1번입니다. 실무교육증, 수료증은 게시하지 않죠. 시험에 나왔던 게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시험에 나왔던 게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번에 1번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 나갔죠. 즉 결격 사유가 뭡니까? 개업하고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지 보조원으로 취직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은 집행유예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결격 사유입니다. 벌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죠. 3번.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번. 5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8번에 1번. 9번 휴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휴업 신고하지 않고 3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예,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맞습니다.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출산, 임신, 그 다음에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은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되고요. 4번 휴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4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27번, 28번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등록증 원본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51번에 27번, 28번에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폐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6개월 휴업한다 해놓고 5개월 만에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 그냥 폐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휴업하고 업무정지의 가장 큰 차이점, 휴업은 자발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게 휴업이고 업무정지는 업무 못하도록 당한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 안 하는데 휴업 폐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요건 틀리라고 제가 냈습니다. 사실 10번. 틀리라고 냈는데 답은 1번입니다. 1번. 즉 맨 마지막에 있는 비업 한번 틀리보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 즉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시험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답이었어요. 토지거래 허가신청도 개업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하죠. 그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즉 비업,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비업 하나만 임대차 신고 사항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10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11번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인데요. 미연의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죠. 미연, 토지용계획, 시효, 취득 관련 조세, 요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 암기하면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5번, 6번, 9번, 13번 4개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13번에 답 2번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1번 기역, 니은, 디귿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더 쉽죠. 실제 시험은 연습이라서 저는 일부러 틀리보라고 몇 개인가 이렇게 했어요. 충격받고 공부하라고. 지금 60점 이상 다 나와버리면 오히려 위험해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점수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수업 안 듣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들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데, 막판이 중요한데 이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40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해놓고 실제 2차까지 보는 분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8만 명 중에서 한 2만 6천, 2만 8천, 약 3만 명 정도 합격하니까 30% 이상, 8만 명의 30%면 38, 24, 2,400, 2만 4천 명만 합격하면 30%죠. 그 2차 응시자 대비 30% 이상 합격해요. 학원 끝까지 다니는 분은 80% 이상 합격해요. 끝까지 나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특히 2차는 다 암기 과목이니까 지금부터 푸는 문제만 다 뭐가 틀리는지 확인해도 충분히 합격은 한다고요. 1차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2차는 생각 없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 자, 11번에 답 2번이고요. 12번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약집 서브노트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2의 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 기재됩니다. 요약집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거. 요약집 154페이지에 있고요. 답 4번입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서식을 봐야 되니까 어렵지, 어떻게 보면. 근데 기출문제 이런 게 서식 4가지 비교하는 거 많이 출제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겸업 제한. 겸업할 수 있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개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3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즉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뭐 어떤 업무든 해도 상관없죠. 학원 운영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고요. 학원 강사하면서 중개업해도 됩니다. 이중직업을 가졌다고 처벌하진 않습니다. 단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직접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법인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권리분석, 취득알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모든 개공,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나 입찰대리, 권리분석, 취득알선 다 안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이사업체 소개는 모든 개업공개사 다 가능합니다.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근데 법인은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4번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주택 상가 분양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가능하고요. 이건 모든 개업공개사 다 가능합니다. 부칙개공만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될 뿐이고 나머지는 모든 개업공개사 다 할 수 있죠.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개업공개사 모두 할 수 있다고.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겸업제한 위반하면 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14번도 개업공개사가 한 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 받을 수 있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제가 50%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0문제 중에.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응용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70% 이상은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물론 5개 지문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개공 아닌 자도, 또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는데요.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 즉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에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 5번 여기에 답이네요.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서 동그라미 8번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나요? 혹시 없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번호를 안 보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등록 기준만 다시,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을 구하면 또 등록할 수 있다. 3년 안 지나도.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인데요. 중요합니다. 이거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13번 맨 밑에.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라고 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하는 부분이 있죠. 상가 건물이 있으면 아예 아무런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뭡니까? 주택이나 토지를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상가,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용 숙박시설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는 거 없잖아요. 없다는 거는 규제를 안 한다는 건 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2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3억이 아니고 1억.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3번 신고 대상 토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한다. 그리고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도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죠. 왜 제출하라고 하겠어요? 자금조달계획.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투기하는 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5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체결할 수 있고요. 단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전혀 없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 오죠.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전혀 없고 다만 소요된 비용, 실비만 지급한다고요. 그 실비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입니다. 위약금이나 보수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혀 스스로 발견한 경우 단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공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도 해야 되죠. 그러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9번. 그리고 암기 프린트 13번에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도 아니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그래서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3번 이 4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3번 소속 공인회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회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중개계약서에는 소속 공인회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회사는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기출문제입니다. 16번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다. 요약집 65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 같은 말입니다. 서브노트 65페이지에 보면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위에가 권리 이전용, 밑에가 권리 취득용 돼 있죠. 요약집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단 전속중개계약 위반해서 임의적 취소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7번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분만 쉬었다가 17번부터 하겠습니다.